안녕하세요. 미니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에 재밌게 읽은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신의 멘탈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호시와타루 지음, 김정환 옮김, 21세기 북스에서 펜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멘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멘탈이 인생의 90%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바꾸려면 멘탈부터 바꿔라. 지금까지의 하루하루와는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한다면 인생은 틀림없이 크게 바뀐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수입, 직업, 지위 등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선택과 행동의 결과이다. 앞으로 지금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선택과 행동을 바꿔서 새로운 결과를 손에 넣으면 된다. 마음먹은 대로 살기 위한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식은 목표 달성 이꼴 목표 곱하기 수단 곱하기 멘탈, 이런 공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처한 현재 상황과 현실, 그리고 앞으로 손에 넣을 미래는 전부 이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행기는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끊임없이 의식한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실현하고자 합니까? 1년 후 오늘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즉시 대답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시 대답하지 못한다. 그것은 목표, 즉 나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행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비행기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날고 있는 그저 하루하루를 보낼 뿐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코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에 다다를 수 있을 리가 없다. 인생이라는 비행기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명확히 설정한 뒤에 한시도 목적지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한다. 수단이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인데 이것은 직접 생각하지 않아도 목표와 멘탈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저절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멘탈, 우리의 뇌는 자신이 어떤 인물이며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한 다음 그에 맞춰 행동한다. 멘탈이란 마음이자 자기 평가이자 뇌다. 그래서 공식의 요소 중에서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평가는 자신 또는 타인의 기준과 비교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행위다. 자기 평가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최강의 행동력이 신의 멘탈을 만든다고 합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여러분의 뇌에는 이미 고성능 GPS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이것은 목적지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안내를 하지 못하는 의미다. 지금부터 5년 후, 3년 후, 1년 후, 반년 후에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종이에 써보기 바란다. 지금부터 다음에 3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자. 첫 번째, 완료형으로 적는다. 이를테면 월 수입 500만 원으로 늘리고 싶다가 아니라 월 수입이 500만 원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적는 것이다. 목표를 완료형으로 적지 않고 뭐 하고 싶다 라고 적게 된다면 뇌는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한다. 그러면 뇌는 월 수입이 500만 원이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해요. 두 번째,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적는다.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가족이 모두가 지금보다 행복해진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3년 후에 가족이 3년 전보다 행복해졌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행복인가? 이렇듯 목표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지 않으면 무엇을 지향할지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년 뒤에 가족과 헝가리 여행을 6박 7일로 간다 라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5년 후에 자산 1천억 원을 손에 넣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자산 1천억 원을 손에 넣었다라고 적어라. 그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실현될 것이지만 마음속으로 아무리 소원이라지만 1천억 원은 좀 비현실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든지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지만 와 같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목표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자.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 돈, 사생활, 가족 등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다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 체험지가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소리내어 말해볼 것을 권합니다.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여러분이 글로 적은 내용을 인식하며 이에 따라 뇌신경이 더욱 활성화되어 뇌의 명확한 목표로 중요하게 각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10분 동안 전부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못 적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10분 안에 적지 못했다는 것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목표를 잊어버렸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목표를 확실히 정해놓자. 큰 목표를 작게 나누면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왜 미래체험지는 5년 후부터 3년 후, 1년 후, 반년 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며 적을까? 계획적으로 역산해서 커다란 목표를 그린 다음 그것을 세분화해 당장 할 수 있는 목표를 지향한다면 행동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목표를 세분화하면 커다란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실제 사례가 있다. 1920년대 후반은 아직 일본에서 국산 자동차가 생산되지 않았던 시대다. 직접 자동차를 만든 기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을 터득했을까? 이미 완성된 미국제 자동차를 나사 하나까지 분해해보는 것이었다. 이미 완성된 자동차를 살펴볼 때는 어떻게 해야 이런 형태가 되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지만 나사 한 개까지 분해하자 이 나사 정도라면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거대한 자동차를 작게 분해하자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미래체험지도 커다란 목적지인 5년 후부터 시작해 반년 후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을 취했다. 왜 하는지를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 당신은 왜 그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합니까? 여기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체험지에 적었던 내용을 전부 바꿔야 할 수도 있다. 혹은 목표를 더 일찍 이룰지도 모른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언뜻 당연하고도 간단해 보여도 이는 평범한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신이 변하는 것, 도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그렇다. 하려는 이유에서 온다. 목표를 왜 실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 즉 하려는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목표로서 적합하지 않다. 바꿔 말하면 하려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그것을 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손해보험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거래처를 돌고 있었는데 당시 운전 중이던 나는 땅이 흔들리자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췄다. 전신주가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땅이 갈라지고 근처 건물의 벽이 무너졌다. 내가 일하던 손해보험회사가 지진보험, 쓰나미보험을 취소했던 것이다. 게다가 내가 일하던 이와테현은 연안 지역이 쓰나미로 괴멸된 상태였다. 며칠 전까지 그곳에 있었던 마을은 폐허로 변해 있었고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는 중이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정말로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언제 죽어도 미련이 남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시간을 쓰도록 하자.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 이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 즐겁다고 생각하는 일에 내 시간을 쏟아붓겠다. 라는 결심으로 과감하게 퇴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한다라는 문장으로 집약되어 지금의 컨설팅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력의 원천, 그것은 바로 하려는 이유이다. 다시 한번 질문하면 당신은 왜 그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합니까? 처음부터 멋진 이유일 필요는 없다.
나도 반년 후, 1년 후의 칸에 즐거운 일만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해 줬으면 해서 라든가 사치를 부리고 싶어서 같은 이유를 적었다.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면 작은 동기로도 충분하다. 표면적인 동기가 충족되면 한층 고차원적인 이유가 발견되기 마련이다. 당신은 왜 그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까? 목표를 이루어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뇌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와 우선순위를 갱신할까? 이 부분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새롭게 느꼈던 부분인데요. 대형 퍼즐을 맞춘다고 상상해보자. 상자를 열고 퍼즐 조각을 꺼낸 다음 빨리 맞춰보려고 상자 뚜껑에 그려져 있는 완성도를 봤더니 어디에도 완성도가 없다. 완성도가 없어도 퍼즐 맞추기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표를 완성도의 형태로 머릿속에 그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고자 하는 일을 실현하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해야 한다. 그렇겠죠. 우리가 큰 조각수가 많은 대형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데 완성도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퍼즐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 퍼즐을 완성한 완성도가 없다면 그 퍼즐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맞추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의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꿈을 이루고자 할 때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미지화해서 그 이미지를 본다면 그 성공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고생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오감으로 얻는 정보의 비율은 시각이 87%, 또 청각이 7%, 촉각이 3%, 미각이 1%로 시각에서 얻는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완성도를 시각을 통해 인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완성도는 반드시 이미지여야 한다. 미래체험지의 완성도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만들어보자. 미래체험지에 5년 후, 3년 후, 1년 후, 반년 후 가운데 목표를 이루려는 이유가 가장 명확한 한 해를 고른다. 두 번째, 선택한 그 해 몇 년 후에 실현하고 싶은 목표, 손에 넣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모은다. 이런 나로 변하고 싶어. 같은 목표라면 이미 그것을 이룬 인물을 정해 그 사람의 사진을 모은다. 세 번째, 이미지는 목표를 아주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최소 30장 이상 모은다. 네 번째, 모은 이미지를 스마트폰이나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에 전용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매일 보자. 눈으로 읽고 뇌의 해마를 속여라. 왜 매일 이미지를 봐야 할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똑같은 정보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뇌에 전달되면 해마는 이것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가 틀림없어 라며 착각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해마를 속이는 것이다. 이미지를 매일 반복해서 보고 그 목표와 관련하면서 정보를 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